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무심코 넘겨보는 유튜브 피드 속에는 누군가의 피눈물로 빌딩을 올리는 괴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쏜살같이 나타나 사설견인차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존재 바로 사이버 레카입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어두운 가짜뉴스 생태계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유튜브 영상이나 숏폼 영상을 얼마나 소비하고 계시나요? 자극적인 썸네일에 이끌려 클릭한 그 영상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살인 무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최근 2026년 5월 26일 대한민국 인터넷 사상 가장 충격적인 구속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자칭 대한언론이자 대형 이슈 채널이었던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혜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실제 구속된 사건입니다. 법원이 밝힌 사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인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정의를 부르짖던 그가 왜 사이버 레카의 정점이라 불리며 구치소 수감 신세가 되었을까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그의 범죄 행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진화해 있었습니다. 그는 고 김세론 배우가 미성년자 시절 유명 배우와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충격적인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그 음성 파일은 놀랍게도 딥페이크와 AI 음성 조작 기술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새빨간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역시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 노출 사진을 무단 반포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유튜버 쯔양을 향한 공갈 협박 및 사생활 폭로 혐의까지 경합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그가 최대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말던 과거의 레카 범죄가 이제는 구속 수사를 받는 중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거대한 레카들의 조직적인 공격에 맞서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복수극을 펼치고 있는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장사의 신으로 알려진 은현장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현장 씨는 자신을 향해 주가 조작이나 매각 대금 의혹, 매크로 조회수 조작 등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던 가세현과 김세혜 대표를 향해 단호하게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댓글창을 닫고 눈물 흘리며 잠적할 때 그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김세혜 대표와 가세현을 상대로 자그마치 16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장을 동시에 접수하며 법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공격을 당하는 피의자가 아니라 의혹들이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 레카들을 법정으로 끌고 간 강력한 고소인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를 괴롭혔던 네이버 카페 매크로 관련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은 경찰에서 최종 각하 처분을 받으며 법적 리스크를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은현장 씨의 진짜 복수는 법정 밖 자본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식 50%, 즉 2만 주를 정격 매입하며 회사의 공동 최대 주주 반열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가세현의 주주 지위를 공식 인정받은 그는 임시주주총회 의장 자격으로 김세혜 대표의 급여를 영원으로 동결시키는 파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세혜 대표가 구속되면서 은현장 씨의 이 전례 없는 작전은 더욱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은현장 씨는 법원에 임시이사 인정 가처분을 신청하며 경영진이 공백인 가세현의 대표이사가 되어 정치 색깔을 다 빼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채널 이름을 가로세로 장사연구소로 바꾸고 소상공인을 위한 밀키트 판매 및 컨설팅 채널로 전환하겠다는 그의 행보는 레카의 심장을 자본으로 사버린 역대급 대처로 회자됩니다. 물론 주식 지분이 정확히 50대 50인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사내이사 선임과 완벽한 경영권 장악을 두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치열한 현재 진행형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기존의 문법을 깨부수고 레카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그의 정당한 법적 자본적 대응은 대중에게 거대한 충격과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이버 레카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요? 미디어학계와 유튜브 통계 분석 업체들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레카 유튜버는 최소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이릅니다. 우선 구독자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을 거느리고 직접 제보를 받아 폭로를 주도하는 대형 레카가 약 30명에서 50명 선입니다.
그 아래에는 얼굴과 목소리를 숨긴 채 AI TTS 음성으로 매일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긁어 모아 올리는 전업형 중소 레카가 500여 개 이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유튜브 쇼츠,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플랫폼을 무대로 활동하는 수천 개의 익명 유령 계정들입니다. 중고등학생부터 직장인 부업러까지 단 10분 만에 영상을 뚝딱 만들어 올리는 하위 레카 생태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를 쓰고 영상 짜깁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압도적인 가성비와 돈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크리에이터가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며 기획하고 촬영할 때 레카들은 이미 터진 남의 불행을 가져다 썸네일만 바꾸면 됩니다. 대중의 분노와 호기심을 자극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무서운 속도로 그 영상을 추천 피드에 띄워줍니다. 타인의 인생을 난도질에 얻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는 고스란히 수천만 원의 광고 수익과 라이브 슈퍼챗 후원금으로 직결됩니다. 피해자가 고통 속에 쓰러져 갈 때 그들은 뒤에서 정상금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짓는 것이 사이버 레카 생태계의 잔인한 실체입니다. 문제는 평범한 대중들이 이들의 실체를 잘 모른 채 그저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니까 무심코 시청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초 만에 사이버 레카를 가려낼 수 있는 구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썸네일과 제목의 시각적 신호입니다. 그들의 영상 제목에는 예외 없이 충격, 결국, 실체, 눈물, 폭로 같은 극단적인 감정 자극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썸네일은 검은 배경에 노란색, 빨간색, 형광색의 거대하고 굵은 글씨가 박혀 있고 등장인물의 가장 굴욕적인 사진에 빨간 화살표를 그어놓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 내부의 콘텐츠 구성 방식입니다. 대본이 시작될 때 현재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라거나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로 시작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현장 취재나 본인 고유의 분석은 전혀 없고 DC인사이드나 FM코리아, 네이트판의 댓글을 기계 음성으로 읽어주는 구조라면 100% 레카입니다. 세 번째는 채널 정보의 투명성입니다. 정상적인 미디어나 정보 채널은 비즈니스 메일이나 운영자의 신원 혹은 공식 홈페이지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하지만 레카 채널은 정보 탭에 들어가 보면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익명의 구글 메일 하나만 달랑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상에 호기심으로 클릭 한 번을 해주는 순간 알고리즘은 우리를 더 자극적이고 더 잔인한 가짜 뉴스의 늪으로 인도합니다. 그 늪 속에서 무차별적인 마녀 사냥을 당한 유명인과 공인들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쓰럽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키보드로 몇 줄 끄적인 루머 때문에 한 인간의 수십 년 커리어가 무너지고 가족들이 고통받으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선량한 시청자들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위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공간에 찾아가 지지와 응원의 선풀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마녀 사냥이 시작되면 피해자는 온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대한 고립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때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는 영혼을 살리는 밧줄이 됩니다. 레카 영상 아래에서 악플러들과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 피해자의 채널에 응원을 보태어 악플을 아래로 밀어내는 정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위로는 레카의 영상을 소비하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피드에 자극적인 저격 영상이 뜨면 클릭하지 마시고 영상 옆점 3개 메뉴를 눌러 채널 추천 안함이나 관심 없음을 눌러주십시오. 나아가 명백한 허위 사실인 경우 신고 버튼을 눌러 유튜브 시스템에 이 채널이 유해하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조용히 법적 증거를 수집해 소속사 메일로 제보해주는 조력자가 되어주십시오. 수많은 악플과 가짜뉴스 URL을 피해자가 직접 수집하는 과정은 영혼이 갈려나가는 고통입니다. 팬들이 대신 캡처본과 PDF 파일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내준다면 그것은 법적 무기이자 동시에 거대한 정신적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이버 레카들은 또 다른 타깃을 물색하며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인터넷을 배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중의 관심이 끊기는 순간 그들의 수익 창출도 멈추고 그들의 권력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괴물들에게 조회수라는 모의를 주지 않는 똑똑한 시청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고한 피해자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